예, 오늘 아주 인기 폭발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자,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요, 클릭을 할 때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서는 박스가 클릭이 됐는가 체크합니다. 그러면 박스가 클릭됐으니까 빨간색. 더 이상 체크할 필요 없어. 그럼 끝나버려요.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뭔가 이거 그럼 순서를 바꾸면 되지 않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오른쪽 거를 먼저 체크를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끝단에 박스하고 겹치지 않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박스 체크해 보니까 박스는 눌리질 않았죠. 그래서 박스는 통과하고 그 다음 오른쪽 바퀴 체크해서 박스가 걸려 있으니까 박스 빨간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를 바꾸면 잘 될 것 같지만 또 문제가 생기죠. 지금 이런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왼쪽 바퀴가 먼저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는 박스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 바퀴가 올라가 있는 이런 그림이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내가 여기를 클릭하면 박스가 체크가 되는 거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바퀴가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바퀴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박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왼쪽 바퀴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즉 다시 말하면 뭐냐? 여러분들이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을 때 맨 처음에 그려야 되는 건 왼쪽 바퀴, 그 다음엔 뭐예요? 박스, 그 다음엔 오른쪽 바퀴인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바꿔서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이걸 또 순서가 바꿔야 되나? 그리는 순서도 바꿔야 되나? 그래서 바로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높이 값에 대한 문제라고 부릅니다. 바로 depth G 오더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방향, Z축 방향으로 오더,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실 제일 먼 거부터 먼저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가까운 것들이 마지막에 그려져야 왜 그림도 제대로 그려지지만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들은 와이어 프레임으로 그냥 박스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왼쪽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그려야 여기를 클릭하면 3번이 위쪽에 있으니까 3번이 체크가 됐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렌더링을 가지고 렌더링 할 때는 저절로 렌더링에서 이 부분을 버퍼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클릭 문제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면 이 클릭 문제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여태까지 안 썼던 또 다른 값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도 Z라고 하는 녀석이 뭔가 값을 갖고 있어요. 프로젝션을 하고 나서 Z 값이 여러분들이 상기해 보시면은 템포러리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깊이하고 관련된 값이기 때문에 이 깊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클릭 문제를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다음 챕터부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오브젝트를 피킹을 할 때 프로젝션 된 결과들을 이용을 하는데 방금 전에 보셨던 거는 그냥 오브젝트 하나일 때에는 오브젝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클릭하는 것들을 찾으면 되는데 오브젝트가 이렇게 꺾어져 있으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나는 여기서부터 체크를 할 거야 하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가 또 클릭이 되겠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 높이가 높은 것과 낮은 것들을 구별을 해서 높은 거를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론이 방금 전 예제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삼각형이 있는데 이쪽 방향이냐 이쪽 방향이냐를 가지고 클릭했다만 하는 것만 따지죠. 그래서 높이를 고려한 클릭이라고 하는 마지막 이 챕터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실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Z밸류라고 하는 게 피킹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것들은 역시나 여러 가지 엔진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끔 뭐 이 코드들이 다른 툴들에 섞여 있긴 하지만 이해를 못해서 못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경우하고 좀 달라서 적응을 못하는 사례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위해서 이런 수업들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원래 이제 그 프로젝션을 거꾸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프로젝션이 일어나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Z 밸류가 필요하다라는 거, G 밸류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요.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카메라 프레임워크 때문에
이렇게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이제 벡터가 들어가서 로테이션에서 벡터의 변화값, 또 트랜슬레이션에서 벡터의 변화값, 그리고 그게 퍼스펙티브에 곱해지게 되면 뭔가 t가 나오는데, 그때 호모지니티,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z 값이 챕터 6에 보시면은 챕터 6에서 우리가 인버스 구할 때 마이너스 z로 나눠주는 거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유도 얘기를 드렸고, 원래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이건 인버스가 아니라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입니다. 여기에다가 XYZ를 곱하면 마이너스 Z가 남기 때문에 호모지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걸 마이너스 Z로 나눠줬죠. 그리고 이 부분이 뭔가 깊이 방향의 정보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픽은 어렵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드실 거고요. 이 호모제니티하고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하는 것이 3D 그래픽을 이해하는 지름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랑 벡터랑 곱해줘서 결과가 나오면 Z값으로 나눠주면 여기에 뭔가가 저장이 될 텐데, 왜 마이너스 Z를 안 나눴냐고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마이너스로 나누든 플러스로 나누든 그거는 지금은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여기서는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원래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수정을 해서 오른쪽처럼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요, t를 t 나누기 z로 하면, 만약에 t가 1, 2, 3이라고 하면요, 이걸 3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러면 t는 여기가 3분의 1, 3분의 2, 1이 돼서 이 부분이 1로 바뀌어져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보가 요 바로 z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1로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싹 사라져서 이거는 나중에 z값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걸 뽑아서 저장을 따로 하기 위해서 t가 만약 1, 2, 3이라면요, 3을 꺼내서 수정을 해서 x를 3으로 나눠줘서 3분의 1, y를 tz로 나눠줘서 3분의 2 만들고, 얘는 그대로 내비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코드가 의미하는 부분, 바로 이 예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z로 나눠버렸기 때문에 1이 됐다면, 여기는 x하고 y만 나눠줘서 이 값은 2차원 투영하는 데 쓰고요, 이것은 깊이 정보를 활용하는 데 쓰겠다,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이라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프로젝션을 수정을 하고 나면, 이제 이 프로젝션 된 t 안에는 x, y는 2차원 정보가 담겨져 있고요, z값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깊이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따로 이걸 위해서 데이터 공간을 잡기 귀찮으니까 메모리도 아껴야 돼서 x, y만 프로젝션 된 결과, 그리고 z값은 깊이 정보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프로젝션 된 결과는 이제 t.x, t.y만 2차원이고 z는 3차원에 관련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이제 요 예제 뒤에 나오는 프로젝션은 x, y는 2차원 정보, z는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의 결과로 깊이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이 숨어있는 이런 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금 복잡한 얘기가 또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박스를 그린 다음에 이 각도를 바꿔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먼 데 있는 뒷면 사각형이 있고 앞면 사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앞에 있고 어떤 게 뒤에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려놓은 것처럼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도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도 삼각형이 있죠. 이거를 띄어서 저희가 본다면, 여기를 클릭했다면 이 삼각형 하나와 이렇게 된 삼각형 두 개가 겹쳐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어떤 게 위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점들은
2차원 데이터를 XY에서 알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Z값이 depth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depth를 보면 얘네들의 Z값은 좀 멀리 있고요. 요 녀석들의 Z값은 좀 앞쪽에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겹쳐 있는데 원래는 Z값들을 사용을 안 했어요. Z값은 다 1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아까 예제에서 보시면 0을 대입해서 싹 사라지게 했었는데 fx, fy는 이제 투영점들, 2차원 평면에서의 투영점들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뒤에 Z값은 깊이 정보들을 fg, sg, tg는 깊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예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깊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에서는 지금 여기를 클릭을 해갖고요. 여기 있는 삼각형 하나랑 요 뒤에 있는 삼각형 이렇게 두 개가 생겼고 서로 겹쳐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를 먼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이게 뭐지? 방금 전에 요 예제입니다. 엉뚱한 게 나온 줄 알았어요. 여기에 클릭했는데 이런 삼각형이 있고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디버거를 써서 값을 봤더니 뭔가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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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y 지금 템포러리 값입니다. 프로젝션 된 결과라 xy는 좌표, 화면상의 좌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z값은요 이제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된 z값이 여기에 뭔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어떤 건 3840, 3840 어떤 건 3200, 3200 3840, 3840 3200, 32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뇌가 한 조각만 있어도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게 3200인 것들은 앞쪽에 있는 것들이고요. 3840은 멀리 있는 것, Z가 멀리 있는 뒤쪽에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거꾸로인가? 아마 제가 이게 지금 지워져가지고 이게 왜 없어졌지? 뭔가 치다가 제가 잘못 쳐서 없어진 것 같은데요. 당황스럽네. 이 예제에서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정사각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게 아마 00점일 거예요. 그래서 원점에 가까운 게 지금 뒷면에 있고 앞면에 있는 것들은 Z값이 좀 높은 걸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보시면 원점에 있는 건 3840, Z값이 좀 먼 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것들,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온 것들이 아마 3200에 해당하는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Z값이라고 하는 게 이 정보들을 이제 잘만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가 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단계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수업이 자꾸 중간중간에 끊어져서 제가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복잡한 기법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C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고요. 이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렬 과정, 소팅하는 거. 여러분들 예전에 뭐 어떤 수업에서든 간에 1, 4, 7, 3, 2 이걸 정렬시키시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렬해라. 그러면 1, 2, 3, 4, 7로 바꿔놔야 되겠죠. 이런 기법을 하기 위해서 정렬 알고리즘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그 정렬 알고리즘을 뭐 버블 소팅도 하고 순차 소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퀵 소트 기능을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알고리즘 배울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교해가지고 순서대로 바꾸는 것들을 뭐 하긴 합니다만 보통은 퀵 소트, 소팅을 빨리 하기 위한 퀵 소트라고 하는 기능을 쓸 거고요. 그 녀석을 쓰려다 보니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가변 배열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벡터를 템포러리 벡터들을 나중에 정렬을 Z 방향으로 정렬을 해서 어떤 게 위에 있고 어떤 게 아래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변 버퍼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에 써볼 거고요. 예전에 메모리 얼로케이션, 동적 할당,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은 동적 할당은 또 좀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이고요. 이
사실 MFC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데이션 클래스라 부르는 MFC 기능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사실은 MFC 기능을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윈도우 껍데기만 MFC지 나머지 코드는 다 직접 제가 짜서 드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숙제하면서 짜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MFC는 거의 이 수업에서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MFC 안에 보시면은 C 어레이라고 하는 템플릿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C 어레이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 놓은 템플릿으로 가변 배열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뭐 가변 배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C 언어에 아예 표준처럼 추가가 되고 있는 세계이긴 합니다만 예전엔 다 만들어서 썼었고요. 그래서 이 C 어레이하고 컴패터블한 호환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제가 이거는 저희 리눅스 계열에서도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iOS에서도 쓰고 있고, 그래서 앞에 V자를 붙여서 V 어레이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 C 어레이하고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제가 필요한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지만 이거를 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은 MFC 쪽에 C 어레이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이라는 건 뭐냐? 저는 템플릿을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러니까 서브 클래싱 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이 템플릿이야말로 C++의 기능을 죽이는 구닥다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이 템플릿 중에 유일하게 쓰고 있는 거는 이 V 어레이 계열들 이거를 만들 때는 템플릿을 저도 씁니다. 제가 유일하게 템플릿 쓰는 게 이건데요. 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계열 쪽에 템플릿 예제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저 아주 되게 싫어하는 극악의 기법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이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템플릿은 헤더 파일을 다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면은 얘들이 무슨 속성을 갖고 있는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의 모든 것들의 객체를 뜻하는 형태로 뭐 U 폴리곤, U 벡터, U 오브젝트 그래서 클래스 명을 가지고 객체화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서브 클래싱을 굉장히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템플릿이 C++의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C 언어 이후의 많은 언어들을 보시면은 이 언어들에는 템플릿이 기능이 없습니다. 템플릿 대신에 클래스를 서브 클래싱해서 쓰게 되겠죠. 파이썬 같은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은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파이썬의 클래스는 완전 C의 서브 클래싱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클래싱이 어떻게 하고 벌처 함수를 어떻게 쓰고 하는 게 객체 지향 언어로서의 C++의 장점이기 때문에 저는 템플릿 사용을 아주 최악의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배열의 경우에는 필요할 때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가끔씩 씁니다. 그래서 이 V 어레이는요 되게 특이한 문법을 써요. 템플릿 문법인데요. 꺽쇠 표시를 양쪽에 해주고 안에는 얘의 타입과 인자 타입을 인티저다 하면 이렇게 인트 다 똑같은 거 쓰시면 돼요. V 어레이가 템플릿으로 지정을 할 거고 얘는 지금부터 인티저 배열이다. 근데 이 배열은 가변 배열이다. 파이썬에선 템플릿이 필요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원래 기본 변수가 리스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변 배열의 기능을 갖고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자, V 어레이를 U 벡터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얘는 U 벡터 배열이 되겠습니다. 동적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V 어레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 다음 예제부터 추가해 놓고요. 그래서 이걸 쓰는 방법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V 어레이의 기본적인 것들이 55번 예제에 들어가 있고요. 이 예제는 C 어레이의 MFC 표준인 C 어레이하고도 똑같이 코드가 컴패터블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꺽쇠 표시하고 인티저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넣어놓고 얘는 버퍼하고 만들면 이제 얘는 인티저 버퍼가 됐는데 동적 버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로케이션을 하지 않고도 이 버퍼에다 때려 넣으면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i는 0에서부터 10까지 할 때 buffer.add라는 명령을 써서 여기 i 집어넣으면 0번부터 9번까지
버퍼의 순서대로 0, 1, 2, 3, 4, 5, 6, 7, 8, 9 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동적으로 크기가 늘어났다 줄어드는 애기 때문에 현재 사이즈가 얼마인지 내가 집어넣은 거를 토대로 알면 불편하니까 getSize라고 하는 명령을 호출하면 현재의 개수, 지금 10개를 때려 넣었으니까 max는 1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거를 n이라고 하는 데다 꺼낼 때에는 이 버퍼는 동적 V-어레이 기반의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똑같이 배열 표시를 해서 0에서부터 max 10번까지 꺼내오면 n의 0, 1, 2, 3, 4, 5, 6, 7, 8, 9 라는 값이 꺼내집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 배열을 이제 동적 할당의 개념에서 보시면 내부에서는 동적 할당을 저절로 하거든요. 그래서 다 없애야 되니까 remove all 호출하시면은 깨끗이 사라집니다. 자, 이번엔 벡터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 인티저를 썼으니까 u벡터를 대입해서 버퍼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10개의 데이터를 넣어봅니다. tmp는 i00을 해서 여기다 넣으면 벡터가 000, 100, 200, 300 해서 900까지 벡터가 버퍼 안에 저장이 됩니다. 사이즈 얻어오는 방법은 똑같이 max는 10개를 넣었기 때문에 10이 나올 거고요. 내가 데이터를 꺼내야 되니까 버퍼 i는 u벡터 타입이잖아요. 네? 변수 타입이. 여기는 인티저였으니까 인티저 n에다가 값을 넣고 있고요. 여기는 버퍼가 하나하나는 벡터를 뜻하니까 u벡터 t라고 해놓고 버퍼 i를 꺼내서 집어넣으면 차곡차곡 t에는 000, 100, 200 벡터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리무브홀로 지워줍니다. 이게 이제 그 V-어레이를 쓰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중간중간에 많이 끊겼는데요. 여기까지 일단 끊고 이 뒤에는 이제 되게 중요한 베리센트릭 인터폴레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잠깐 끊겠습니다.